위험한 트랜스워킹, 기적의 항암제 5편. FBI는 연구실 내부에 범인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연구원들에 대해서 비밀리에 주변 수사를 진행했다. 알베르토 코리의 은행 계좌에 최근 20만 달러라는 거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특히 그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 취조실에 알베르토와 FBI 요원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맥기 박사를 살해했다니. 확실한 증거가 있단 말이야. 당신이 체포될 때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주사약 병은 관리대장에는 사용한 기록이 없는 것인데 항암제가 절반밖에 없었어. 그 정도면 5명을 사망시킬 수도 있는 분량이야. 없어진 항암제를 맥기 박사를 살해하는 데 썼겠지? 나머지는 지금 어디 있나? 주사약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박사를 살해하는 데 썼다는 건 틀립니다. 내가 어떻게 박사에게 항암제 주사를 놓았다는 말입니까? 마피아가 내게 거액을 제시하며 처음부터 요구한 것은 항암제와 연구 자료였지 맥기 박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박사가 항암제 때문에 사망했다는 걸 확인하고 약품 보관실의 항암제 재고를 정밀 조사했어. 며칠 전에 항암제 딱 반 병이 없어졌더라고. 최근 한 달간은 항암제가 다른 데 쓰인 적이 없어. 박사는 그 주사약 병에 들어있던 항암제로 사망했어. 자, 누가 범인인지 너무나 명백하지 않은가? 아닙니다. 나는 항암제를 빈 병에 반만 빼내려고 약품 보관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항암제 주사약 한 병을 약장에서 꺼내서 주사기로 항암제 절반을 빼서 가져간 빈 병에 옮기던 도중에 들킬 것 같아서 조용할 때 하려고 반 병만 챙겨서 나온 것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그 주사기는 어떻게 했어? 정말입니다. 그 권총같이 생긴 자동 주사기는 내가 약품 보관실에 들어갈 때부터 냉장고 옆에 놓여있던 거라서 그냥 있던 자리에 두고 나왔습니다. 옆방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취조실 내부가 보이는 커다란 모니터를 통해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친구가 빠져나가 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구만. 그럼 귀신이 박사에게 항암제 주사를 놨다는 말이야. 마피아의 사주를 받은 청부살인이 틀림없어. 그래도 저렇게 완강히 부인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범인들은 체포되고 증거가 확실히 나오면 자포자기해서 묻지 않는 범죄까지 다 털어놓지 않습니까? 이봐요, 여기 수사 책임자는 나란 말이요. WSA는 구경만 해요. 저 친구가 범행에 사용한 주사기만 찾으면 그거로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글쎄요, 한번 두고 보시죠. 마피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피아 말이요. 그놈은 저 친구가 말하는 인상착의로 봐서 시카고에서 온 마리오라는 놈이에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악질이죠. 벌써 자취를 감췄어요. 이번에 독일계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마피아로 아주 큰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첩보가 있어요. 그는 같은 진술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지쳐 있었다. 맥기 박사가 사망하기 전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약품관리실의 인턴 사원 마틸다가 내게 연락을 했습니다. 맥기 박사가 암 진단용 시약 한 병과 주사기를 쓰겠다고 꺼내달라고 했답니다. 내가 약품관리 담당이므로 관리대장에 박사의 서명을 받으러 약품 보관실로 갔습니다. 관리대장의 맥기 박사와 내가 각자 서명을 했는데 그때 약품 보관실로 부실장이던 코엔 박사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약품 보관실 문 밖에 나가서 무언가 심각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약장을 열고 항암제 주사약 한 병을 꺼냈고 마침 냉장고 옆에 권총같이 생긴 커다란 자동 주사기가 놓여있길래 그걸 주사약 병에 찌르고 항암제를 반쯤 빼냈습니다. 문 밖에서는 두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언쟁을 벌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사기로 빼낸 항암제를 가져온 빈병에 넣었습니다. 그때 맥기 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다시 약품 보관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재빨리 권총형 주사기를 있던 자리에 다시 놓고 항암제를 절반 정도 넣은 병은 얼른 주머니에 넣었고 원래 항암제 약병은 약장의 제자리에 갖다 놓는데 박사가 들어와서 약품을 정리하고 있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약품 보관실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때 옆방에서 취조 장면을 계속 지켜보고 있던 김 박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모니터 앞에 있는 마이크를 붙잡고 소리쳤다. 맥기 박사가 그때 약품 보관실에 들어와서 뭘 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알베르토는 이 소리에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대답했다. 박사는 약품을 정리하고 있는 나를 한번 보더니 냉장고 옆에 놓여있던 그 주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 거였어요. 박사는 그 자동 주사기를 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그대로 자기 몸에 암 진단 시약을 주사한 거예요. 주사기 속에 항암제가 일부 섞여 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암 진단 결과를 확인하려고 영상 촬영실로 갔습니다. 그 후 3일쯤 지나서 항암제 때문에 사망한 거예요. 닥터, 어떻게 그렇게 본 것 같이 얘기할 수 있죠? 박사는 다음 날이 발표회라서 더 이상 자이로신을 이용한 암 진단 테스트를 미룰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약품 보관실로 갔다는 겁니까? 그 과정에서 코엔 박사는 그가 일반인에게 암 진단 테스트를 하려는 줄 알고 약품 보관실에 찾아와서 맥기 박사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했겠죠. 그래서 박사는 권총형 자동 주사기를 냉장고 옆에 놔두고 문 밖으로 나가서 코엔 박사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코엔 박사와 약품 관리실 인턴 마틸다에게 그때 그랬는지 한번 확인만 하면 되겠군요. 이제 게임은 다 끝났네요. 임상시술을 받은 혜성그룹의 남건영 명예회장은 굉장히 좋은 치료 경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일주일 후에 여러 가지 검사에서 체내의 암세포가 전부 제거된 것으로 판단되는 데이터가 나왔다. 김 박사와 제임스는 한 달간의 워싱턴 출장을 끝내고 귀국하기 위해 워싱턴 내셔널 공항으로 차를 몰았다. 앞으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박사의 연구 업적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노고와 헌신에 대해 고마워하겠지.